변리사를 좀 하고 싶어하는 동기가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연봉 6억 굵고 길게 간다. 저 때도 과목이 많았는데 지금도 그 9과목.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늘어나요? 선택 과목도 늘어날 수가 있고. 지금도 과목이 많은데 또 늘어나요? 그렇죠. 이거 봤다고 지금 뭐 수험생들 저를 유혹할 수도 있는데 상상특허 법률사무소 평양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변리사 Q&A 관련돼서 우리 김세현 변리사님 모시고 한번 질의응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부터 시작할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변리사 지금 학원 강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수험생들이 변리사를 좀 하고 싶어하는 동기가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싶어하는 동기는 네. 이제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그 신문 기사의 영향이 컸죠. 이제 뭐 연봉 6억. 그 잘못된 정보 말씀이시죠? 잘못된 정보 네. 때문에 사실 저도 그렇게 해서 시작하긴 했는데 근데 요새는 이제 이게 정보가 많이 풀렸다 보니까 그 확실히 그 시작하는 동기들이 그냥 다양하세요. 그냥 뭐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를 한번 이제 큰 뜻을 붓고 이제 뭐 한번 큰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정말 다양한데 대체로는 일단은 이제 좀 안정성에 좀 사실 좀 안정성. 요새 사회가 힘들잖아요. 안정성이라 하면 뭐 어떻게 그 일을 계속 뭐 그쵸. 정년 없이 할 수 있다, 그런 안정성 정년 말씀이신가요? 없이 뭐 사실 뭐 해고의 위험은 없이 그냥 사실 좀 굵고 길게 간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굵고 길게 간다. 네. 저가 준비할 때는 이공계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요즘 합격생들도 비율이 그러나요? 요새는 생각보다 약간 그 문과생 비율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라고는 딱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 예전 같은 경우는 진짜로 문과생 비율이 한 진짜 1% 내지 2%. 저 때 1%였어요. 네, 그 정도. 200명 중에 한 2명 정도? 제가 봤을 때는 한 10%에서 20%까지 되지 않나. 그 정도나 많이 들었어요? 네, 제 주변에도 법대생도 많고, 그리고 뭐 의류학과도 있고, 이제 뭐 많이 있습니다. 상표나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게 문과가 많이 이렇게 지원하게 된 배경에는 시험의 어떤 방식이 바뀐 것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들었는데, 54회까지는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이제 공학 과목이에요. 이제 소수 이제 뭐 저작권법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보호법 같은 경우만 이제 문과생이 접근이 가능한데, 약간 불공평성에 약간 그 논란이 있었어요. 형평성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55회부터는 그냥 패스 앤 페일, 패스 올 페일 제도로 바뀌게 됐고, 소정의 점수만 넘으면은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그냥 변리사 합격의 점수를 산입하지 않겠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문과생이 많이 진입을 하죠. 특히 최근에는 저작권법을 선택하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기도 하는 건데, 공학뿐만 아니라 어떤 저작권이나 어떤 상표 디자인에 있어서도 훨씬 더 약간 강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어려운 공학 과목을 하면 고득점이 가능하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냥 쉽게 패스페이를 넘어갈 수 있는 좀 규모 양이 작은 맞아요. 디자인 보호법이나 저작권을 되게 많이 선택하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대생들도 오히려 디자인 보호법이나 저작권을 많이 선택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사실 변리사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떤 점수만 넘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공학 과목을 안 하겠다라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시험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차 때 시험 과목이 저 때도 과목이 많았는데 지금도 그럼 9과목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단정 드리기는 조금은 위험한 면이 있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늘어날 가능성이? 부정 경쟁 방지법도 들어와야 되고. 이게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그건? 그거는 위에서 들으시는 얘기군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은데 저작권법도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선택 과목도 늘어날 수가 있고. 지금도 과목이 많은데 또 늘어나요? 그렇죠. 어렵게 가는 거죠, 지금 이제. 지금이 민법, 특허, 실용신안,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물리화학, 생물지구학 이렇게 9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과목이 뭐 한두 과목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여기서 제 생각에는 저작권법과 부정 경쟁 방지법이 추가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더 힘들어지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딱 변리사가 진짜 되고 나서 실무를 시작하다 보면은 그 두 가지 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붙고 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1차 시험에도 조금 추가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거 봤다고 지금 뭐 수험생들처럼 유혹할 수도 있는데 뭐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원래 네. 개정될 여지가 전혀 없었는데 개정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뭐 농담입니다. 뭐 부추기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수험생들의 비난이 굉장히 거셀 것 같아요. 부추기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공평한 조건입니다. 공평한 조건이고 실제로 이제 합격해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저작권법까지는 그렇게 모르겠지만 부정경쟁법은 정말 많이 이제 부정법은 알아요. 부정법은 정말 맞아. 많이 쓰거든요. 진짜. 저도 수험생 때도 열심히 했지만 합격하고 나서 실무를 하면서 더 많이 공부하게 된 게 부정경쟁방지법인 정말 것 같아요. 많이 쓰죠. 네. 네, 맞습니다. 변리사를 예. 하려면 학벌이 좋아야 되느냐 이런 학벌.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변리사와 학벌의 상관관계는 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벌은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나요? 초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초반이라 하면 그러니까 어떤 처음에? 처음에 취업을 할 때 그때는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학벌에 대한 인식은 제가 봤을 때 어떤 능력치를 가늠하는 거라기보다는 좀 친숙함? 그러니까 왜냐면 같은 학교라면은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다고 저는 조금은 생각이 돼요. 친숙함으로 치면은 우리 이제 포항공대 이런 데는 동문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거기는 이제 변리사 업계에서는 동문이 조금 있기는 하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이 노력을 많이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뢰성 노력, 이런 부분이나 뭐 어떤 그런 노력 부분은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초반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수습을 구할 때는 학벌이 조금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개개인의 능력치에 따라서 그 업무를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포지션으로 가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학벌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변리사가 1년에 200명 붙잖아요. 예. 2차 최종 시험 그렇죠. 합격을. 근데 200명이 붙는다 치면 대충 학벌에 따라서 분포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좀 아시나요? 일단은 뭐 매해 비슷하지만 스카이가 몇 명 정도?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몇 명 정도? 뭐 120명? 120명 130명 똑같네요, 되지 저희 않을까? 때는. 네, 거의 뭐 절반 이상을 넘어가니까 절반 이상이 스카이였던 사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학교를 나오신 분들이지만 이제 변리사 업계에서는 그게 그냥 흔해 빠진 학교가 되는 약간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저희 때도 그런 게 이제 있죠. 학벌로 가지고 끊었을 때 한 75% 정도 선이 딱 한양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200명 비슷한 중에 것 같습니다. 150등 정도 학벌이 딱 한양대 비슷한 것 정도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보다 이제 학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지방대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취업할 때 약간 영향이 있는 거 말고는 사실 저는 딱히 막 그 학벌 영향이 그렇게 크진 또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생각을 예, 사실 이 업계에서 한 실무를 1, 2년만 하다 보면요, 뭔가 이직을 하거나 할 때 학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전 다녔던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레퍼런스 체크라고 하는데 다 그렇게 해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서울대 나와도 한 2년 동안 엄청나게 해먹으면 그 다음에 이직할 때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죠. 오히려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독하게 하셔가지고 퍼포먼스가 좋으신 분들은 사실 학벌 무관하게 약간 서로 데려가려고 막 맞아요. 회사 재직 중인데도 러브콜이 막 엄청 오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리고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학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공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전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전자변리사님들이 굉장히 품귀 현상이 돼가지고 예전에 회로이론이라는 과목이 전작과 변리사님들이 선택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때는 전작과에서 합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상상특허법률사무소 저희 회사도 지금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구인난이에요, 최근에 구인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패스페일 때문에 어려운 전자공학 어떤 이런 뭐 전자기학, 회로이론, 제어공학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양이 작은 저작권법이나 디자인을 많이 선택하시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전작과 변리사님 합격자들이 풍겨가지고 무슨 거의 부르는 게 값인 것 같습니다. 몸값이 정말 부르는 게 구인난이에요, 값이라서. 정말. 예.